기술자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슬펐습니다. 당대 최고의 어떤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화장은 뭐냐면 꽃화자의 장인장자고 인조꽃 제조업자입니다. 조선시대 때 행사에 동원되는 꽃들은요, 생화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인조꽃입니다. 3일 육아라고 과거 급제하고 나서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나 합격했어라고 자랑하는 그 행사에서 이 꽃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이거 전부 생화가 아니라 대부분 다 인조꽃입니다. 그래서 의궤 그림을 보다 보면 모든 어떤 행사에 이 꽃에 대한 장식이 어마어마해요. 굉장한 시장성을 갖고 있는 직업이었죠. 필공은 붓을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필공을 우리가 검토할 때도 눈물이 나는데요. 이 붓은 조선시대 때 문방사우 중에 하나라 필수품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돼지털로 만든 좋은 붓에 비하면요, 한국에서 만들었던 족제비, 밍크로 만든 이 족제비털로 만든 붓은요, 동아시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까지도 요구할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양반들이 반드시 붓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공을 통해서 수많은 붓들을 이제 착취를 하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했냐면 왕실에 가서 목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에게는 이런 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 나를 억압하는 기저로 작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었던 거죠. 놀라운 거는 시계 제작업자들입니다. 이 시계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이 시계 같은 경우는 당시 자명종이라고 해서 스스로 소리가 나. 이건 최첨단 어떤 전자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극합니다. 놀랍게도 기와집 몇 채의 가격에 해당하는 자명종을 과감하게 해체해버립니다. 과감하게 해체해가지고 구속을 만들고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거를 자극하는 데 몇 년 걸리지가 않아요. 이 시계를 서양에서 이 추를 개발한 약 13년 정도 지나서 이거를 조선에서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어떤 기술자들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 제작업자들도요,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 기술자한테 배웠다고 해서 외놈의 노비 취급받기도 하고요. 시계를 자국화했다고 성공해서 벼슬을 주니까 무슨 그딴 뭐 있다고 기술 하나 갖는다고 네 벼슬을 해, 이런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기술자의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sak을 보다 보면 이게 머리에, 여성들의 머리에 이렇게 된 이 가채죠. 가채인데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이템이었죠. 일종의 패션의 이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의 어떤 최고 꼭대기에 있었던 도구 또는 어떤 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말 비쌌거든요. 이 가채머리 하나에 기업이 몇채였으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이 가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선시대 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문제를 불러일으키냐면요, 사치.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가격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금방 이제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아버지가 뚝 들어와요. 그럼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인사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요. 목이 부러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채머리의 무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가채머리가 과연 이게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수많은 사치,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채는 왕명에 의해서 금지합니다. 대신 족두리로 대신해라고 할 정도로 대체학이 되다 보니까 가채가 사라지진 않죠. 크기가 작아지고 이제 약간 좀 변형되었지만 가채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도대체 우리는 조선시대 때 가채에 동원됐던 머리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머리를 함부로 못 잘랐잖아요. 조선한테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남성들이 머리를 많이 잘랐어요. 그 많이 자르는 방법이 뭐냐면 이 커트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투를 틀 때 이게 이 유행하는 상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상투를 만들기 위해서 소갈머리를 깎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운데 머리, 이 숱이 많은 사람들인 경우,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운데 머리를 다 깎아내요. 여기를 다 깎아서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상투를 틀어요. 그랬을 때 그 상투가 요 계란보다 조금 크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묶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상투를 뜰 때 이 깎아내는 소갈머리, 이것도 가채에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죄수들의 이제 사형수라든지 죄수들의 머리, 그 다음에 이제
스님에 출가할 때 남자들이 출가를 할 때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때 이제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털 온갖 머리털을 다 모아놓으면 이 모의 질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균질하게 만드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게 가채장들입니다. 탈색을 착 합니다. 모두 탈색을 한 다음에 다시 아주 검은 윤기 나는 또 염색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유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팔렸던 그런 어떤 겁니다.